주인공 어머니가 2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덕 할머니, 올해 73세입니다. 평생을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도매시장을 다녀와서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지급 안내서. 총액 200억 원. 200억 원. 이 돈을 받게 된 순떡 할머니.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숨기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소름 끼치도록 놀라게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순떡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85년 29살의 젊은 순덕 씨. 당시 그녀에게는 남편 이철수 씨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 영희 당시 8살, 둘째 아들 민수 당시 5살, 그리고 갓난아기 막내 지영이. 그런데 이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집니다. 남편 철수 씨가 회사 후배 김미정 씨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들도 있는데.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정이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고. 그럼 우리 가족은 뭐야? 그렇게 철수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떡 씨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어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너희만 지켜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구멍가게,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알바.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영희는 지금 50살 강남에서 대형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성공한 원장이 되었고요. 둘째 민수는 47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내 지영이는 42살, 비록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키워낸 순떡 할머니. 그런데 200억이라는 거금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이상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날 사랑할까? 아니면 돈 때문에 곁에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200억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자녀들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과연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첫째 딸 영희부터 찾아가 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영희. 그녀는 현재 글로벌 영어 아카데미라는 대형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만 800명, 연 매출 30억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하고 있죠. 순떡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갈아타며 이 시간을 달려 영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로 여기까지? 영희야, 엄마 좀 들어가도 될까? 영희의 집 안으로 들어간 순떡 할머니. 그런데 거실에는 명품 가방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고 최신형 TV와 고급 소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영희야, 사실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위암 수술이야. 의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네. 그런데 수술비가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8천만 원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되세요? 영희야, 엄마가 평생 너한테 부탁한 적 있니? 이번 한 번만. 그런데 이때 영희가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학원 대출금 갚느라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요즘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8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도 영희야, 엄마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자식들은 자립해야 한다고. 이제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영희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거 교통비로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시고. 영희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때 순떡 할머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희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태훈 오빠. 여보, 오늘 호텔에서 만날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영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순떡 할머니가 그 메시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이 메시지가 뭐니? 어머니가 볼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진철이는 알고 있니? 그건 어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영희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가정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신 주제에. 순떡 할머니는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영희의 뺨을 때렸어요. 이 못된 거사.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때리기까지 하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영희는 문을 힘껏 꽝 하고 닫아버렸어요. 순떡 할머니는 그렇게 첫째 딸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로 키웠나? 이럴 수가. 첫째에게 배신당한 순떡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둘째 아들 민수를 찾아갑니다. 순떡 할머니 눈에 낡은 건설회사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현재 대한건설이라는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많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순떡 할머니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놈아,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할 거야? 5억을 당장 갚아.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형님들, 제발 좀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공사비가 들어오면. 다음 주? 너 지난달에도 같은 소리 했잖아. 꽝 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순떡 할머니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민수야.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채권자들이 순떡 할머니를 보고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 사장님 어머님이시군요. 어머님, 아들놈이 5억을 빌려가고 안 갚고 있어요. 5억이요? 형님들, 어머니 앞에서 그러시면. 어머님, 아드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채권자들이 나간 후 순떡 할머니는 민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가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어머니, 지금 제 상황 못 보셨어요? 그래도 민수야, 엄마가. 어머니, 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8천만 원은커녕 80만 원도 없어요. 민수는 화가 나서 책상을 꽝 하고 내리쳤어요. 차라리 어머니 집이라도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럼 담보로 대출 받아서 어머니 수술비도 마련하고 제 빚도 정리할 수 있어요. 집을 넘겨달라고. 민수야, 그 집은 엄마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어머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제가 망하면 어머니도 함께 망해요. 안 된다, 민수야. 집만은.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순떡 할머니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정신 차려요, 어머니. 이럴 때 가족부터 살려야죠. 민수야, 너 지금 엄마를 때렸니? 네. 정신 차리라고 때렸어요. 어머니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집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어머니, 만약에 집을 안 넘겨주시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니?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세요. 거기서 편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유지영 씨. 네, 오늘 밤에 만나죠. 네, 저도 사랑해요. 순떡 할머니가 그 통화를 듣고 말았어요. 민수야, 유지영이가 누구니? 그건 어머니가 알 필요 없어요. 너 혹시 바람 피우고 있는 거니? 어머니,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민수야, 너에겐 아내와 아이들이 있잖니. 집에서는 잔소리만 들어요. 답답한 마누라를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하지만 유지영 씨는 저를 이해해줘요. 이 못된 놈아, 내가 어떻게 가정을 버릴 수 있니?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세요. 민수가 책상 위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정말 극단적인 선택할 거예요. 민수야, 너 정말. 순떡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 사무실을 뛰쳐나왔어요. 내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첫째와 둘째에게 연달아 배신당한 순떡 할머니. 이제 마지막 희망인 막내 지영이를 찾아갑니다. 막내 지영이는 경기도 부천의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강민호 씨와 두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딸 수빈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준영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택시기사, 지영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이죠. 할머니는 모든 걸 체념하고 지영이네 집에 초인종을 눌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영아. 지영이는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집안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아이들의 그림과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안아주세요. 손자들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지영아, 괜찮다. 그보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순떡 할머니는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영아, 엄마가 위암에 걸렸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 어머니, 정말이에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영이의 눈에 즉시 눈물이 고였어요. 최근에 알았어. 그런데 돈이 문제야.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영이는 즉시 안방으로 달려가더니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왔어요. 어머니, 이거 다 가져가세요. 지영아, 이게 뭐니?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적금이랑 예금 합쳐서 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800만 원이면 너희 생활비 아니니? 너희 집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돈보다 건강이 먼저잖아요. 부족한 건 제가 대출 받을게요. 아니면 민호 오빠랑 상의해서. 그때 민호 씨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빠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수술비가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순떡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하자 민호 씨도 즉시 반응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택시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마련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수술 후에는 저희 집에서 계세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간병할게요. 지영아,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어머니 돈 벌기는 또 하면 되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순떡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꼈어요. 지영아, 사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세요? 엄마에게 사실 돈이 있어. 아주 많은 돈이. 네. 재개발 보상금으로 200억을 받게 됐어. 하지만 너희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단다. 어머니, 그럼 수술은? 수술도 거짓말이야. 미안하다, 지영아. 지영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돈이 있든 없든 저는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그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어머니, 200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영아, 너만이 진짜 내 딸이구나. 언니랑 오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순떡 할머니는 첫째와 둘째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언니와 오빠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럴 수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죠?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찾아와서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는 거였어요. 엄마, 나와봐요. 200억 어디 숨겨놨어요. 여러분, 첫째와 둘째가 200억의 존재를 알아낸 것 같아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 문 열어요. 200억 있다면서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예요. 지영이와 민호 씨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동네에서 소문이 났나 보다. 어머니, 문 열어드릴까요? 어쩔 수 없지. 문을 열자 영희와 민수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엄마, 200억이 있으면서 왜 숨겼어요? 저한테는 돈 없다고 하면서 막내한테만 말해줬다고요? 언니, 오빠, 진정하세요. 너 닥쳐. 넌 처음부터 엄마 돈 노리고 있었지. 영희야, 지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0억을 3등분 해야죠. 오빠,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영희가 탁자 위의 컵을 바닥에 던졌어요.
누나, 왜 이러세요? 매형은 빠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그만해라. 다들 그만해. 엄마, 이제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200억을 똑같이 나누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그래요. 법적으로 하면 어머니 재산은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언니,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한테 뭐라고 들을 건 없어. 그때였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지영이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지영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면서 이 여우 같은 년아, 엄마 옆에 붙어서 다 가질 셈이었지. 아, 누나, 왜 제 아내를 때려요? 200억이면 나눠서 해도 60억씩인데 왜 욕심 부려요? 너나 욕심 부리지 마. 너는 빚부터 갚아. 뭐라고? 너야말로 불륜이나 그만해. 뭐? 불륜이라고. 남매들이 서로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 왜 이모랑 삼촌이 싸워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빠,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애들은 신경 쓰지 마. 이건 어른들 문제야. 어머니,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돈을 어떻게 나눌 건지. 내가 결정했다. 모두가 순떡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 200억은 전부 지영이에게 준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모두 꼴도 보기 싫다. 모두 다 나가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할머니는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어요. 영희와 민수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가족이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200억이라는 돈이 가져온 비극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가족은 부천에서 서울 강북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순떡 할머니도 함께 살게 됐죠.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여서 따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지영아. 나야, 언니. 문을 열자 영희가 서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언니, 어떡해. 어머니, 계세요? 영희니? 무슨 일이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이 제자랑 도망갔어요. 학원도 망했고, 이제 빚만 남았어요. 영희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한 거였는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영희는 소리내어 흐느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또 누구지? 문을 열자 이번엔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왔어요. 오빠,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도 영희와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유지영 씨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아내도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민수야, 어머니,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의 자식이 맞나요?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200억을 다 지영이에게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순떡 할머니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정말 진심이니?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떤 조건이든요. 200억은 3등분 하자. 너희들도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영아, 너도 내 딸이야. 똑같이 받아야지.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때 서로 미워하고 갈라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작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아,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어보네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할머니, 이모, 삼촌이 다시 오니까 좋아요.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은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울이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